대호의 중개사TV 21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15번 문제를 풉니다. 자, 15번 부동산 조세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세금에 관련된 문제가 매년 한 문제씩 나옵니다. 자, 조세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일단은 국세와 지방세를 구별을 해야 됩니다. 국세는 세무서에서 각 구에 있는 감공서, 세무서에서 취급하는 세금을 국세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구청, 시청에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을 지방세라 부릅니다. 자, 지방세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등기할 때 취득세 낸다 그러죠. 취득세 등록세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세 등록세는 그 부동산 소재지 관할 그 구청에다가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에다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내는 것을 지방세, 세무소죠. 세무소라는 국가기관에다가 세금을 내는 것을 자, 국세라 그럽니다. 자, 지방세 대표적인 게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가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그 다음에 국세의 대표적인 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가 있습니다. 자, 국세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상속세, 증여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국세 개념으로 세무소에다가 세금을 신고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물건을 취득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때 또는 등록할 때, 그 다음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재산세를 추징하는 것을 지방세라 그럽니다. 지방자치단체, 그 부동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자, 그래서 조세하면은 지방세와 국세를 기본적으로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지방세 하면 대표적인 게 몇 개 있다? 세 개만 외우시면 되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또는 등록세, 그 다음에 재산세. 이게 대표적인 지방세입니다. 그 다음에 국세는요. 자,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게 대표적인 국세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자, 국세와 지방세가 헷갈리면 자, 국세는 세무서, 국가기관에서 국가 차원에서 세금을 걷어들인 거 세무소에서 관여한다. 그리고 재산세 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록세는 자, 지방자치단체, 그 부동산 소재지에 있는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낸다. 그래서 지방세라 그럽니다. 자,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가 있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증여세, 상속세는 국세 개념이다. 이게 조세의 기본적인 분류죠. 두 번째, 조세는 항상 소유자,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어떤 취득한 자가 내는 게 국세 세금의 개념인데, 이 세금을 야, 임대인이 주인한테 재산세를 내는데 이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전가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반드시 전가 현상이 일어납니다. 타인에게 내가 내는 세금만큼 보전을 받으려는 심리가 있다. 그래서 세금은 타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타인에게 전가시킬 때는 그 타인이 비탄력적일 때 전가가 됩니다. 항상 탄력적이 비탄력적일 때,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세금을 전가시켜도 그 사람이 그 세금을 전가를 떠나지 않는다. 다른 데로 가지 않는다. 이게 비탄력성이라 그럽니다. 탄력성이라는 것은 세금을 전가시키면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 집을 이사를 간다든가, 나는 월세를 뺀다, 방을 뺀다든가, 이렇게 타인이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은 전가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묵묵히 내 세금만큼 네가 더 내 해도 그 집을 계속 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비탄력적이라 그럽니다. 움직이지 않는 사람, 비탄력적이죠. 그래서 타인에게 전가시키려면 그 타인이 반드시 어느 쪽이어야 된다? 탄력적이 아니라 비탄력적으로 타인에게 전가가 된다. 항상 타인에게 전가된다는 것은 비탄력적일 때, 움직이지 못하는 세입자일 때 세금을 전가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세 하면은 조세의 전가, 어쩔 때 조세 전가가 일어난다. 그 타인이 비탄력적일 때, 그래서 임대인보다 임차인이 비탄력적일 때, 공급자보다 수요자가 비탄력적일 때 임차인에게 전가시키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가 구별돼야 된다. 야, 이 큰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풀면 다 풀릴 수 있습니다. 자, 문제 들어갑니다. 자, 15번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조세의 중립성. 조세의 중립성이란 것은 자, 보편 타당하게 세금을 걷어들인다는 거죠. 자, 조세의 중립성은 조세가 시장의 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하죠. 그래서 조세의 중립성은 조세로 인해서 어느 한쪽에 왜곡된다든가 어느 한쪽의 재산적 가치가 재산적 부의 편중이 심화되면 이건 조세의 편향성이죠. 편향성. 자, 조세의 중립성은 가치 중립이어야 된다 이거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법을 적용해서 세금을 걷어들인다. 이게 조세의 중립성입니다. 조세가 시장의 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되죠. 조세로 인해서 어떤 사람에게 자원이 편중되면 안 되죠. 그래서 조세의 중립성은 조세가 시장의 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당연한 말입니다. 2번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면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매기면 거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더 많이 나오면 내 개인적인 차익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집을 팔려 하지 않습니다. 차익을 보고 집을 팔려고 하는데 국가가 더 많은 세금을 가져가면 거래가 동결이 됩니다. 거래가 단절이 되죠. 부동산 매물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특별히 중과되면 무겁게 매기면 부동산 거래 건수가 줄어듭니다. 이것을 부동산 동결 현상이라 그럽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을 많이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민 심리는 국가가 세금을 많이 걷어가면 내 재산이 뺏긴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중과시키면 부동산의 보유 기간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물건을 내놓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살고자 하지 팔려고 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면 부동산 동결 현상이 나타난다. 동결이라는 단어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동산의 보유 기간이 늘어나는 현상을 부동산의 동결 현상이라 그럽니다. 보유 기간이 늘어나죠. 부동산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죠.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면 부동산의 보유 기간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자, 3번 조세의 사실상 부담이 최종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기속되는 것을 조세의 귀착이라고 합니다. 조세를 매길 때 누가 실질적으로 조세 세금을 내냐 이거죠. 자, 조세의 사실상 부담이 최종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기속되는 것을 조세의 귀착이라고 합니다. 세금의 마지막 귀착점. 그 사람이 세금을 낸다 이거죠. 이 조세의 귀착점. 조세를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에게 조세의 귀착점이라 그런다. 맞는 말입니다. 조세의 사실상 부담이 최종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기속되는 것을 조세의 귀착이라고 합니다. 자, 4번 양도소득세는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타인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세금은 자, 임대인 소유주가 내는데 자, 그 임차인에게 전가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뿐만이 아니라 모든 재산세가 됐든 종합부동산세가 됐든 모든 세금은 그 세금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것으로 그 타인에게 전가될 수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죠. 더 가격을 올리죠. 더 국가가 양도세를 많이 뺏어가니까 매물 가격을 더 높입니다. 차익을 좀이라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타인에게 당연히 전가될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더 많은 돈을 주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양도소득세 차익만큼 소비자가 더 부담이 세진다. 이것을 타인에게 전가된다 그럽니다. 자, 타인에게 전가된다는 용어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부동산 세금에 있어서는 타인에게 전가될 때는 반드시 그 타인이 무슨 성이 있어야 된다? 비탄력성이 있어야 됩니다. 타인이 움직이지 못해야 돼요. 도망가지 못해야죠. 도망간다는 것은 자유롭게 거래량을 조절하니까 탄력성이 있다고 그럽니다. 도망가지 못하는 어떤 타인을 학문적으로 비탄력성이라 그럽니다. 움직이지 못한다 이거죠. 거래량이. 그래서 내 재산세 세금을 그 사람에게 전가시켜도 움직이지 못한다.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을 비탄력성이라 그럽니다. 항상 타인에게 전가될 때는 비탄력성으로 타인에게 전가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5번이 틀린 지문으로 갑니다. 5번
재산세는 재산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을 재산세라 그럽니다.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어들입니다. 재산 소유자, 재산이 있는 그 부동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걷어들인 게 재산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지방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누진세로서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별도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특별히 관여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고 재산세는 지방세가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재산세와 종부세가 보유세로서 모두 지방세이다. 이게 틀렸죠. 자, 지방세는 재산세만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가야 됩니다. 누진세죠.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게 특별히 내는 게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가가 관여를 합니다. 세무서에서 관여해요. 세무서, 사람 주소지에 있는 세무서에서 특별히 더 많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을 종합부동산세라 그런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고 재산세는 지방세라고 그럽니다. 똑같이 보유세죠. 가지고 있으면서 내는 걸 보유세라 그럽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는 동일하나 재산세는 지방세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라고 가야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정답을 찍으셔야 되죠. 그래서 15번 부동산 조세에 관해서 틀린 것은 정답은 5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지방세다. 이게 틀린 말이죠. 재산세가 지방세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가야 됩니다. 자, 15번의 정답은 5번으로 정리가 됩니다.